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7일 오전 8시 15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공매 절차에 대해서 아주 이 중요한 사실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의 공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그냥 우리 회원님들께만 이렇게 간단히 오늘 17일 날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 게시판을 어제 이 네이버에 토론 게시판이 있죠. 종목 토론 게시판을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공매를 신청을 자기는 안 하고 이 영풍정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주 희소물량이 될 것 같아서 공매를 신청을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글을 올린 분이 계시는데, 자, 거기에 이 좋아요가 아주 제가 기억은 자세히 못하겠지만 상당수 많이 달린 것을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좋아요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냥 이 영풍정밀이 너무 좋아서 본인은 그 사실을 깜빡하고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공매를 신청을 안 하고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 중에서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라도 누가 공매를 신청 안 해야 공매 신청 수량이 작아져야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또 이 좋아요를 찍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잘못해서 깜빡해서 이 공매 절차를 놓치고, 또 그리고 이게 본인은 공매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어떤 특이점에 의해서 자신은 빠뜨리고 있었던 이 특이점 때문에 자신은 공매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공매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방송은 본래 회원용으로만 문자로 보내려고 했던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불특정 다수의 그 투자자들이 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깜빡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방송은 하는 것인 만큼 이 방송은 제가 조회수나 이런 거하고는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전혀 않습니다. 전혀 않고 이 방송은 그냥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님들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매 주관사는 하나증권하고 KB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지점에 내방을 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가능하고 내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앱을 설치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시간 좀 되시면 웬만하시면 그냥 이렇게 증권 지점에 내점하셔가지고 거기서 이 공매 신청할 수 있는 주식 그 해당 증권 주식 앱을 설치하시고 그 앱에서 어떤 항목에서 이 공매 신청을 클릭할 수 있는지 그를 그 증권사 직원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1일이 영풍정밀 공매 신청 마감일이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하나증권이나 KB증권 계좌가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공매 신청을 위해서는 거기다가 주식을 지금 어떤 증권사를 거래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증권이나 KB증권으로 개설해 놓은, 둘 중에 하나로 개설해 놓은 계좌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그 주식 물량을 반드시 이체를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2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체하시는 방법은 지금 거래증권사에서 그 주식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 매매할 때 주식 사고 팔고 주문 넣죠. 주문 넣는 것처럼 그 앱에서 이체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체 항목에서 찾아가지고 이체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공매 절차나 또는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게 너무 많은 그 업무량이 있어서 일일이 답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또 증권사 관할 소황사항들이니까 증권사로 내가 지금 쓰는 앱에서 이체를 어떻게 하면 그 주식을 이체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그 계좌에서 얻은 앱에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공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공매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반드시 좀 증권사로 문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답을 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자,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매 신청 마감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하루 전에는 그 계좌 개설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21일에 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는 중요한 것은 하루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으니까요. 18일 내일 금요일까지는 전부 다 계좌 개설은 일단 완료를 해 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21일까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빠뜨리고 계신 분도 상당수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대신 이거는 정말 핵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증권이나 KB증권 계좌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 물량을 반드시 이체해야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체해야 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공매 신청이 가능한 거죠. 다른 증권사에서는 공매 신청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나 뭐 미래에셋 쓰면은 거기서 공매 신청이 안 되고 그 주식을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공매 신청하려고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는데 이체를 하니까 이체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일부 그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왜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현금을 담보로 해서 신용이나 미수는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증권회사에는 신용을 제공할 때는 그 투자자가 현금을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500만 원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현금으로 샀던 영풍정밀을 갖다가 다른 계좌로 옮겨버리면 담보가 빠지는 결과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신용이나 미수를 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체를 하고 싶어도 현금이 그 신용이나 미수 부분을 그 변제할 때만큼까지 그 이체를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정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그 신용이나 다른 종목에 대해서죠. 영풍정밀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신용을 썼기 때문에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종목으로 신용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영풍정밀 계좌 이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시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을 했다면 그 신용이나 미수 물량은 반드시 오늘 17일까지 장 내에서 매도를 해서 그 신용 물량을 정리해야만이 21일 날까지는 늦어도 21일까지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해당 본인이 거래하시는 그 증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신용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21일 날 이 영풍정밀 계좌를 공개 매수 신청을 위해서 계좌 이체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옮겨진다고 하면 신용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그 관계를 비율을 이렇게 그 확인하셔가지고 사전에 신용 매수하신 분들은 꼭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걸 갖다가 왜 지금 오늘까지 꼭 지금 제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자, 내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풍정밀이 이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지금 갑자기 영풍정밀 내일 하한가 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공매 신청하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공매를 신청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것을 홀딩하고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가가 하한가를 가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갈 거라고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일 이제 공매 신청을 하는 물량은 전부 다 35,000원에 매수해 주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뭐 하한가 가든가 말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내일 하한가가 가는 것은 왜 가는 것이냐면요. 내일 매수 물량부터는 공매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 매매되는 물량들은 공매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물량은 즉 공매가 끝난 물량들은 본래 그 공매 가격 수준으로는 안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 그 가격이 하락할 거는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공매 신청하고 남은 최대 20%의 물량들은 원래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사치에 근접할 때까지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9,000원, 30,000원대에서 주가는 내일은 당연히 하한가를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매 신청 80%를 하고 남는 물량만 낮은 가격에 파는 거니까 전혀 우리는 놀라실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냐면요. 자신은 18일 또는 21일 날 그 계좌 공매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21일 날 공매 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커덕 옮기려고 하니까 신용 때문에 옮겨지지가 않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서 늦게서 확인을 하고 이제 신용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나면 그때는 때가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3거래일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식을 사면 17, 18, 19, 20 쉬고 21일 날 월요일 날 입고가 되는 거죠, 주식이. 따라서 18일 날 주식 거래되는 것은 18, 그 다음에 18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입고되지 않습니까? 자,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신용 정리된 돈이 화요일 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주식 이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용 쓴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용 쓰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신용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21일 날 그 계좌 이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공매가 끝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내일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공매 끝난 가격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물론 많은 데로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 안 가겠지만, 어쨌든 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일단 하한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체화 증권 공매 신청 간에 관한 절차들은 반드시 증권회사로 문의하시고요. 저한테는 문의하시지 좀 않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나옵니다. 중요한 전략이 나오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시 또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들도 계시죠. 차명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은 또 본인이 그 계좌 대여한 본인이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차명 사용한 사람들도 하루 전에는 계좌를 좀 개설을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공매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공매 신청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하나의 영풍정밀에 대한 투자 전략 포인트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최악의 경우라도 80%는 이제 그 영풍정밀에서 고려아연에서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로 사주기로 했으니까요. 80%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80%는 보장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공매 신청에 응할 수 없는 어떤 붙박이 물량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들인데 그 펀드가 그냥 펀드가 아니고 그 펀드에 담아놓은 이 주식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이 지수와 관련해서 담아놓은 물량들이 영풍정밀을 담아놓은 것들이 그 물량들이 일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공매 신청에 응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응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중요한 전략을 공매와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신용을 사용했으면 이거 묶여가지고 계좌 이체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계좌 이체를 영풍정밀을 하려면 오늘 신용을 다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빠뜨리는 시청자님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신용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 좀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이 신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풍정밀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신용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좌 이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까지 발견하고 이 방송을 보고 발견하면 좋은데 내일이나 21일 날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물량들이 공매에 응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법대에도 바보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공매 신청이 당연히 유리한 건데도 공매에 응할 수가 없는 이런 물량들이 꼭 나온다고요. 자, 이런 물량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지수 때문에 못 옮기는 펀드의 일부 물량, 그 다음에 이런 사유들로 못 옮기는 물량, 또는 공매 신청하고 나면은 20일 날 공매 마감하고 나면은 또 며칠 뒤에 돈이 입금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투자자들 중에서는 지금 뭐 그냥 완전히 내 애가 병원에 지금 수술하는데 입원을 해야 돼. 돈 안 내면 큰일 나. 하는 사람들은 돈 조금 손해 보더라도 공매 신청 안 하고 오늘 장내 매도를 하겠죠. 자, 내일도 장내 매도를 하겠고 21일 날도 장내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18일과 21일 날 거래되는 물량들은 21일까지 입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또 공매에 응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러저러한 물량들을 다 빼고 나면은 한 10% 정도는 그런 물량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80%가 공개 매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매 신청을 해보면 90%의 물량 정도는 공매 신청이 될 것이다. 즉 10주를 갖고 있는 사람 9주가 공개 매수가 처리가 되고 한 주 정도가 남을 것이다. 어쩌면 다 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까지나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 90%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은 35,000원에 우리가 다 공개 매도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35,000원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90%가 공개 매수 처리가 되고 비율대로 80%가 아니고 90%가 못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90%가 공개 처리된다면 10%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가격이라는 것은 희소성과 수급에 의존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통 물량이 100%가 돌아다녀서 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원래 공매 전에 한 10,000원 정도 됐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10%로 물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90%의 물량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풍정밀의 시가총액은 1,570억이고 그것을 갖다가 10%만 남으면 150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선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선주가 어떻던가요? 본주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하는데 우선주가 뭐 몇십만 원 하는 거 100배 정도 높은 가격도 얼마든지 많이 봤죠. 그게 왜 그럴까요? 본질하고는 관련 없이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뭐 조작 세력들이 조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급의 희소성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전략은 10%가 남나면은 이 물량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려 죽여도 10,000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다? 지금 보이는 물량들은 보이는 대로 사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몽땅 공매 신청을 하고 나면 나머지 물량이 뭐 20%가 남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손해를 안 보고 이득 보는 거죠. 이 가격에 사면은. 그런데 만약에 10%가 남았다. 그러면 남는 물량도 정말 엄청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리고 또 내일하고 모레는 내일 하한가 가고 모레도 상당폭 21일 날은 상당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이 놀랄 필요가 없고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허상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제가 유튜브 찍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토론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참 저는 답답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이번 공매로 인해 가지고 이 최 회장이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그 MBK에서 뭐 아무리 그 뭐 장래 매수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참 그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 방송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원인된 행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MBK가 지금 고려아연을 완전히 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먹었다고 전혀 말을 할 그것도 어떠한 것도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장내 매수로 가야 되는데 장내 매수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그 필요성이 영풍정밀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 뭐든가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MBK가 18일까지 어떠한 뭐 제3의 백기사를 동원한 공개 매수든지 어떠한 어떤 그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MBK 쪽에서 추가 공개 매수 대응책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최 회장 쪽의 공개 매수는 무산될 수 있도록 그런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 회장 쪽이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진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핑크빛 전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공개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공개 매수 때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0% 플러스하고 20%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건 희소성 때문에 20% 나머지 물량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크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라는 사항은 90%까지 공개 매수가 신청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10% 남는 물량은 정말 그거는 또 굉장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영풍정밀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공개 매수에 응해야 되는데 그 공개 매수에 응할 때에 어떠한 사유로 신용을 쓴 사람들은 그 물량 때문에 계좌 이체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진에 점검해 주시라는 뜻에서 오늘 방송을 촬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부분들 혼자서 하시기 이렇게 힘드시다면은요, 요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회원 가입하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영성TV를 시청하시는 이 회원님들은 반드시 입금하실 때 요 밑에 있는 이 계좌로 입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